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T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의 현황을 보고 현재 실거주 매수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같이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4월 5개월치 매매 호가 추이하고 최근 실거래가를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지 에코타운 같은 경우에 5억 2천으로 쭉 가다가 3월 4월에 5억 4천에 호가가 오르다가 최근 실거래가가 5억 3,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10단지 더 하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7억 정도에 계속 호가를 유지하다가 3, 4월 달에 7억 3천에서 8억으로 뛰었는데 문제는 8억은 호가가 되겠고요. 최근 거래는 7억 2천이 되겠습니다. 4단지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는 6억 5천 정도로 쭉 형성이 되다가 3, 4월에 7억 4천에 올라갔지만 이것은 호가에 불과하고 최근 거래는 6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5단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에서 7억 중반대로 떨어졌다가 현재 실거래가는 7억 4천 정도로 거래가 4단지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으로 호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은 6억 9,500입니다. 6단지 세종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8억, 7억 8천, 7억 9천, 8억 5천 같지만 실제로 실거래는 7억 9천이 되었습니다. 도렌마을 1단지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3억 8천, 4억 5천, 4억 1천 이렇게 호가가 유지됐지만 실제 거래는 3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세샘 5단지 한양수자인 LCT 같은 경우에 25평인데요. 3억 9천, 4억, 3억 8천, 4억 3천까지 호가는 올라왔지만 실제 거래는 3억 8천입니다. 즉 실거래가는 보시다시피 호가 대비 조금 올랐고요. 호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거래량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많은 입주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높은 곳이 9곳이 되겠고요. 실거래가가 실제로 호가보다 더 높은 곳이 5곳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의 전세가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곳 중에 한 곳이 된 이유는 낮은 전세가율이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세종은 전세가율이 20%대에서 30%대의 물건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새뜸 11단지 같은 경우에 3억 2천을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4월 달에 현재 2억 9천에 지금 전세 거래가 가능하고요. 6단지 세종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2억 6천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2억 4천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오 10단지는 2억 6천으로 올라서 3억으로 올랐다가 현재 호가가 3억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단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 정도 호가가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4단지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2억 5천 정도로 올랐다가 현재는 2억 4천 정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중흥 리버뷰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에서 2억 천 정도로 올랐다가 현재는 1천만원 정도 오른 가격에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4단지 더샵 예미지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2억 2천, 2억 4천까지 갔다가 현재는 2억 2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5단지 앵코타운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에서 올라서 현재는 2억 2천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렇게 네모박스가 쳐져 있지 않은 곳들은 호가가 현재 기존하고 비슷하게 형성된 곳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세가가 상승한 곳은 3곳 정도가 되고요. 하락한 곳이 4곳, 그리고 보합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얼핏 보면 보합이 되면서 전세가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입주 물량을 보여드리고 금리가 현재 인하된 상태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는 보합이 많은 것보다 내렸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전히 전세가율이 20에서 30%대의 매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올라오지 않는 한 세종의 거래량은 기존에 올랐던 거래량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종의 거래량은 21년 6월부터 아주 낮은 거래량을 유지를 하다가 22년 6월 달에 최저점인 121건으로 아주 낮은 거래량을 기록합니다. 바닥을 찍고 22년 11월까지 계속 바닥 상태의 거래량을 유지를 하다가 22년 12월부터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면서 23년 1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힘을 입어 거래량이 564건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23년 2월 거래량은 그렇게 해서 564건이 되고요. 그 오른 거래량이 23년 3월에는 505건으로 소폭 하락을 하고 23년 4월 현재 거래량으로 예상치를 추정하면 450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갭 투자 비율이 22년 11월에 14%, 22년 12월에 14%, 23년 1월에 16%까지 올라갔다가 23년 2월과 3월에 7%와 3%로 3월달은 거의 갭 투자자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정도로 낮은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세종의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갭 투자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실거주를 매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갭 투자 비율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매수자들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입주 물량입니다. 세종시의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서 분기별로 480세대가 적정 물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3년 1분기와 23년 2분기에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세가가 급격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전세가를 소개해 드렸다시피 전세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달이 지나면 23년 3분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25년 1분기까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종은 굉장히 많은 과다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년 3분기에는 적정량 대비 3배, 24년 1분기에도 3배, 25년 1분기에는 거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향후 25년 2분기부터 물량이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호가에 현재 매수를 하게 되면 향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매매가, 전세가, 거래량,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보면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가장 큰 호재인 제2경부고속도로의 준공시일이 26년 초로 뒤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은 호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시 현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는 보셨다시피 조금 올라서 거래가 된 상태고요.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요. 특히 갭 투자자들의 거의 진입이 끝난 상태여서 갭 투자자의 비율이 3%인 것도 보셨습니다. 향후 2023년 3분기부터 적정 물량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거래량을 올려주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현재 빠르게 금액이 소진되었고 이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24년 1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24년 1월에 마감이 된다고 하면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욱더 급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3분기부터 전세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합이라고 괄호로 해놓은 이유는 3, 4분기부터 혹시나 모를 빠른 금리 인하가 확률은 낮지만 실현이 된다면 25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현재 올라있는 호가에 추격 매수를 하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3년 3분기부터는 입주 폭탄으로 다시 세종시는 저점 형성이 다시 한번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빨라도 23년 4분기에 금리 현황을 보고 전반적인 현황을 체크한 후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